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네, 8월 달에 이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 좀 반가운 소식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날, 재동포 총장이 새로운 분으로 임명이 됐죠. 인도네시아의 대사를 지냈던 이상덕 신임 청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8월 30일 금요일이죠. 재동포청이 제2차 이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상덕 신임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국내 동포 이 정착 지원은 재외동포청이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정착 지원, 이게 재외동포청이 고민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이 아젠다라는 말, 보통 회의에서 논의할 때에 의제 또는 안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할 중요한 이 주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이죠. 이렇게 이제 재동포청이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정착 지원에 이 관심을 갖고 이 본격적인 이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거를 표방하고 나온 이상덕 청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장기간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이 동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적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그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해서요, 먼저 영주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서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러나 재동포청은 이 재외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정착 지원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지, 이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이야기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는 생각을 해본 그 정책 담당 이 재동포청과 논의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 재동포 관련 쟁점이 된 뉴스 보도, 그리고 또 동포 지원 단체 데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TV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운병원, 손목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손발이 퉁퉁하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그러면은 1577-7015로 이 세운병원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관절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상담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더욱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료를 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먼저 이 재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동포청 훈령에 따라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이 재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그리고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 중에 저는 인하대학교의 이진영 교수님, 지난 8월 23일 제가 2000년에서 2024년 제한중국동포 활동보고대를 개최를 했죠. 이때도 이진영 교수님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저희 활동보고서에 대한 서평도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한 이 중국 동포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재외동포청 이 정책 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과 주요 사업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이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자문 및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기 위해 설치가 됐다. 그래서 재외동포, 언론, 교육, 경제 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정책자문회의 8월 30일 인천 송도 이 재외동포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재외동포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4월 11일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촉되고 그때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 신임 이사장, 신임 청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의 정착을 돕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고민을 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아젠다. 그러니까 안건,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외국인 대상 이민정책과 차별화된 국내 동포 맞춤형 정책과 그리고 토탈 케어 시스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봄 시스템, 케어, 돌봄이란 뜻이죠.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자문위원들은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출신 국가와 연령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세밀한 이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국적 회복을 비롯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그냥 지방정부죠 협력 등이 필요하다 등 이런 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이 출신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뭐 20대에서부터 또 60대, 70대 이 고령화 동포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황에 맞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종합적인 뭔가 이 세밀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적과 관련돼서는 국적 회복을 비롯한 법령, 제도 정비, 또 지방자치 정부와의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체류 동포 좀 통계부터 잠깐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통계 월보 2024년 7월 말 기준을 보면은요,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1만 6,007명이었습니다. 지난달보다 3,600명 정도가 증가한 숫자이고요. 외국 국적 동포는 87만 2,380명. 이것도 역시 지난달보다 13,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류 외국인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국적 동포가요. 이 외국 국적 동포들, 이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67만 5,956명, 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동포들이 5만 1,038명, 우즈베키스탄 등 고려인 동포들 43,506명 이렇게 있고요. 체류 자격별로 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55만 677명, 63.1%를 차지하고 있고, 영주 자격이 14만 8,571명, 15.9%.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보면은 역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은 96,790명, 방문 동거 32,985명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어떠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 제가요 이 동포세계신문 주최로 이 2000년도부터 2024년 제한 중국 동포 활동보고대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제한 중국 동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온 것, 그거를 참조해 보면은, 아, 동포들,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이 참조해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선이 필요하다. 47.9%. 국적을 취득을,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 39.2%.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조장을 금지해달라. 37.2%. 또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해달라. 이 30.9%. 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요구,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영주 자격을 취득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참 국적 취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중국 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뭐 10년 이상, 20년, 거의 뭐 3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 대개 이제 60대 중후반대로 넘어간 이 고령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 기반이 중국보다는 한국에 있고 한국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도 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국에서의 정착 의지가 강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또 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 동포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국 국적 취득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국 동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중국 동포에 대한, 특히 조선족에 대한 그 혐오, 이거를 없게 해달라, 이런 건데요. 인식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동포들 스스로도 다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이 세밀하게 파악하고 나아갈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대부분 정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요, 영주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한국에 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건강보험료와 같은 이 복지 분야,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 산업, 이 노동 분야에서의 이 동포들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또 요즘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여기에도 이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교통 분야에서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교육, 국방 등 다방면에서 이 동포들이 이제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처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 부처들과의 끊임없는 어쨌든 이 동포들과 연계된 그런 업무에 있어서의 이 대화 노력,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개선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복수 국적자의 이 기초연금 수령자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 5배 이상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수 국적, 뭐 이 부분 만 65세가 되는 재외동포인 경우는 그 나라의 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또 역시 한국 국적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또 복수 국적자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초연금 수급자, 그럼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해주는 기초 생활 지원금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1,047명이었는데 2023년 5,699명, 이 5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 복수 국적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국인들의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이 복수 국적을 취득해서 바로 이 기초노령연금을
탐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재동포 같은 경우는 해외, 그러니까 본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재산 뭐 이런 거는 파악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기초연금을 타먹는 이런 얌체와 같은 동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재외동포,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이 국민적 공감대, 이 분위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데도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재외동포청이 주재한 제2차 이 정책자문회의에서도 바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이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이 재외동포청이 이제는 고민하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할 주요 논의할 그런 안건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재외동포청장이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현실적인 그런 부딪히는 문제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보다 좀 세밀하게 동포들의 현안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동포 지원 단체들은 이제는 9월 11일입니다. 다다음 주인데요. 9월 11일 이 재동포청이 설립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이 동포 정책 이 대상으로 포함이 됐죠. 그래서 지난 1년간을 한번 회고해보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국회에서의 간담회를 연다는 그런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또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을 또 함께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